대부분의 사람들이 50대 중반에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은 70대 중반이 되면은 빈곤층이나 차상위층으로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는 가족들이 스스로 도와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가족이 지금 급속하게 해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려고 할 수 있는 의욕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없는 조건이 되고 그러면은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자살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지금 노인 빈곤율이 이 OECD에서 1위고요. 노인 자살률이 OECD 1인데 이거는 OECD 아니고도 지금 1, 2위 할 거예요. 불가리아보다 우리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겠지만은 좋은 이 한번 태어난 삶,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성공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귀농귀촌이 그 대안이라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시에서는 계속해서 돈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도시는 그 나이 든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아직은 한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래서 농촌으로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야 되고 농촌에 내려가셔서 이 지역이 전부 다 단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은 겉에서 보면 다 투명하게 보이는데 유리 같은 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외부와 이제 마을을 소통시키는 내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시민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귀농했다고 귀촌했다고 도시의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도시의 인연을 좀 더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고 혁신과 상업화를 해야 되는데 이 혁신하고 상업화가 6차 산업화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설명해 준 그런 내용인데 6차 산업의 제일 기본적인 것이 농촌 관광, 이제 어메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어머니 품속 같은 공간,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가치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문화나 역사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 이 캠핑장 좋은데 돈 집어넣고 가서 저기 자고 싶은 이런 느낌들.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손맛이 굉장히 좋은데 그 집 음식을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들, 이런 걸 이제 어메니티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신선하고 신뢰받는 안자 두 개, 신자 두 개, 이안이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이 지역을 고쳐야 되는데 먼저 가서 보면은 문제점부터 자꾸 보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점을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굴러온 돌이 백힌 돌 뽑는다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반대해버리고 그래요. 그럼 뭘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역 정서나 이런 것들 존중해주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귀농귀촌의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제 한 25가지 정도 봤는데 우리 귀농귀촌 종합센터에는 지금 이제 한 9가지 정도 단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 결심기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정보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여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준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동의예요. 가족동의를 안 받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내려가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같이 안 하고 가족 동의 안 가고 실제로 집 짓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이혼한 집들도 많이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동의가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교육받고 그다음에 도시 텃밭농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고 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내가 귀농귀촌 한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고 커밍아웃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년에 100만 원씩 꾸러미 사업을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 마을 사람들 한 5명 정도를 구성해가지고 할머니는 산에 가서 목해 오시고 무슨 나물 뭐 이런 것들 자연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주고, 그러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내 농장에서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도시 텃밭 농사를 해봐서 내가 생물하고 얼마나 친한지, 그 다음에 나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남들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골 여행. 제일 싸게 가는 방법이 농소정 사업이라고 있어요. 농림부에서 하는, 농민과 도시소비자와 정부가 농촌을 지키고 가꾸고 알리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농소정 사업으로, 요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요 사업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 하는 공정여행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보면은 이 지자체 알리는 투어 같은 거 있어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싸게 가실 수 있고, 그래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전국에 35,900개 중에서 그 제대로 된 데, 그리고 제대로 된 데가 여러분들이 35,900개의 마을을 하루에 하나씩 가려고 그러면은 1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가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정보는 웰촌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마을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 지도 클릭하시면은 도별로 강원도를 클릭한다 그러면 평창을 클릭한다 그러면 평창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마을들이 이제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창의 마을들이 한 100여 개 이상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10개로 압축한 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통 테마마을, 정보화마을, 산촌생태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그 정부가 하면은 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35,900개에서 그런 마을, 그런 것들을 하는 마을이 1,700개 뿐이 안 돼요. 나머지 34,000개 마을은 안 해요. 정부가 다 떠넣어주면은 그때 우리가 먹어볼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조력이 있는 마을들이 있고, 자조력이 있는 마을들은 스스로 노력하다 보니까 도농 교류를 하고 이 도시민을 받아들여서 농촌 관광, 우리가 지금 여기 6차 산업 얘기 하잖아요. 이거 6차 산업 얘기. 6차 산업 쪽으로 가는 게 1차 산업 하는 것보다 소득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아요. 이 다른 데 마을은 배타적이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배타적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버는데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역할을 분리하고 그래가지고 소득 향상을 합니다. 이런 마을들 대부분의 경우는 다 마을 법인으로 다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 리더가 독식하고 이러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 회계 같은 거는 다 그 주변의 도시한테 이제 세무서 사무소에다 맡겨버리고, 그다음에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이 추진하고, 그러니까 정부 돈은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이런 마을들을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면은 되고, 그래서 가서 하는 방법이 최초 방문 있고요. 그다음에 재방문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연애할 때랑 똑같아요. 연애할 때 여자들 뭐 남자들 여러 명 만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보고 그냥 땡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에 끌리면 2번 만나고, 그러다가 더 하면은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양가 부모님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최초 방문 있고 재방문 있고, 그다음에 후원자 그룹이 되고, 그다음에 이 마을에 살아도 좋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축제나 뭐 이런 것들도 가고, 그래서 준주민이 되고, 그다음에 귀촌에서 주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길게 늘어지고 그러면은 갈등 같은 게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뭐가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휙 가서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알아야지 이게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귀촌형은 지역부터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귀농형은 장목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귀농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고창이고 1등이,
2등이 상주고요.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등이 해남이고 4등이 신안이고요. 5등이 밀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귀농을 하시면은 장목부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장목은 준비를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준비 안 하고 귀농한다라고 해서 장목도 안 하고 전문 지식도 없고 내려가 가지고 뭐 하고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같이 이렇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45세 이하인 사람들은 귀농으로 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45세 이하의 젊은 청년 귀농은 법인화하고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수출화하고 규모화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대농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50대나 60대나 70대가 가신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귀촌으로 가셔서 그 자기 기본적인 건강 지키고 그다음에 소득을 조금씩 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전문 분야를 도시에서 하던 일하고 결합을 해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이걸 저는 반농 반도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도시에서 하던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실제 사례 홍천에 어떤 분이 그 60대 중반인 분이 딱 내려가서 그 서면이라는 데 땅을 샀어요. 땅도 몇억 원어치 샀어요. 그냥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이 양반이, 이 홍천은 5대 명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라쌀부터 시작해가지고 늘푸름, 한우, 그 다음에 인삼, 옥수수 뭐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근데 인삼이 홍천에 인삼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해요. 홍천의 대농들은 인삼 한번 팔면은 20억, 30억씩 팔아요. 그러니까 홍천의 윤선아 팀장이 그 인삼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데리고 이제 글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60대 중반인데 보이는 거는 50대로 보여요. 몸도 딱 저기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앞에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으니까 좀 젊어 보여서 그렇지 자기 65세라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얘기는 못하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땅까지 샀다 그러니까. 근데 인삼은 그 기본적으로 이기작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수익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65세인데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이기작을 하면 5년씩 하냐, 5년에서 10년 하면은 75세 되는 거예요. 농부가 기본적으로 평균 정년이 76세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돈 벌어야 될 텐데 개고생 심하게 세게 하고 그다음에 허리 다 날아가고 그리고 농약 팍팍 마시고 그리고 나서 돈 벌 때 되면은 일 못하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가면 모를 일들을 교육을 받으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다음번에 우리 이제 강의해 주실 분들은 또 다른 얘기들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거지만 국가가 70% 보조해주고 30% 자부담하면은 좋은 교육들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소양이 되고 또 전문 교육 받고 이러다 보면은 지식이 쌓이고 그러면은 쉽게 갈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 노력 안 해가지고 어렵게 가고 한번 피해를 당하면은 그 인생의 전반부는 다시 복구하고 이럴 수 있지만은 후반부는 복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 교육기관들 보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일 왼쪽에 보면은 귀농 길라잡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도 받으시면은요, 그 여러분들이 4시간을 받으면 2시간을 인정해주고 100시간 중에서 50시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쭉 보시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각종 이사 뭐 이런 것들 하고요. 지역 적응 단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 논문 쓰고 자료 좀 수립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지역에 들어가서 전문 교육하고 인턴 제도를 이거를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육도 안 받고 지역에 들어가서 그 전문 교육 같은 것도 안 받고 이래 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성공 확률 뭐 한 2~3% 뿐이 안 되고, 근데 땅 같은 거 다 사놨으니까 이거를 팔고 오면은 무조건 50%에서 60%예요. 내가
이 1억 주고 샀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에 팔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4, 5천만 원 손해 아니에요. 얼마나 피같이 모은 돈인데 그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에 쌓여도 거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짜 인생 불쌍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여기 귀농 전 단계에 안 받았더라도 이 농업기술센터나 도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전문 교육 받으시고 아까 얘기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귀농귀촌 현장 지원 실습 이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고 사업 계획을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제 경영인력과 농림부 경영인력과에서 이거를 하게 돼 있는데 경영 컨설팅에 귀농귀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설팅 받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정부한테 건의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게 어떻게 되냐면요. 교육 받으시고 교육은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현장 지원 실습이라는 거는 현장 가서 이 멘토 멘티 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땀 흘려서 만들어내고 그거를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평가 받고 그 다음에 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컨설팅을 해줘야죠. 그래서 완성품을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설팅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브랜드화해서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유통을 하든 농촌관광을 하든 가공을 하든 농사를 짓든 1등이 돼야지 살아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임대하시고 이제 살아본 다음에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정주 판단하시고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되겠다는 판단은 어떻게 오냐? 마을에서 요청을 해요. 뭐 지도자 해달라, 반장 해달라, 그다음에 장목반 이런 건 안 시켜줘요. 그건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장 해달라. 이장하면 마을 접수하는 거죠. 여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장하면은 마을 봉사하고 그러지만은 정보를 이 시골에서 얻을 수 있는 데는 이장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장이 군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많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장단 회의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저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회의 결과하고 사항들 그다음에 정보들 다 공개하고 최근에는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정주 살겠다라고 하면은 주택하고 농지 구입하는 거. 주택은 이제 이 구입을 할 수도 있고 그대로 임대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요 단계가 되면은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농지도 돈 벌어서 사는 게 좋다. 이거는 임대해서 사는 거예요. 2억 원 정부에서 주는 돈하고 이제 전라남도나 뭐 이런 데 가면 또 따로 1%짜리 또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문 학습하고 사업화하고 정착하고 자립하고 이제 농민으로서 지역에 안착하고 그다음에 후배 귀농귀촌인들 멘토 되는데 귀농귀촌이라 함은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5년까지를 귀농귀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그 8월 15일 날 내일 이제 제가 청양으로 이제 내려갔다 그러면 15, 16, 17, 18, 19년 8월 14일까지는 귀농귀촌인이에요. 8월 15일부터는 지역민이 되거나 농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농민이라 하면 이제 농지원부 가지고 그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있으면 농지원부 주죠. 농경영체 등록하고 그러면 이제 농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시고요. 그다음에 요 반농반도사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농사는 취미농, 쉬면서 농사짓고 이러는 걸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가셔야 돼요. 이걸 너무 이제 세게 하면은 능력도 모르고 이제 고추 농사 지면은 돈 번다. 그러니까 고추 모종 한 5,000주 정도 그냥 사다가 다 심은 거예요. 5월달 되니까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7월달 돼가지고 2박 3일로 선진직 연합 농업기술센터에서 갔다 오니까 웬 놈의 고추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그거 딸라고 때 앞에 그러니까 3박 4일 걸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추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봤어요. 3박 4일 한 다음에 알았어요. 허리 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 났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뭔 짓 하나 한탄스러웠어요. 마누라한테 전화하니까 신경질량 팍팍 냈어요. 짐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자기 능력을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한계 모르고 처음에 조금씩 취미농으로 해서 적성도 있고 잘 될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하는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아까 봤듯이 도시 텃밭 농사에서 기본적으로 익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얍하고 결정하고 내려가면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서 하던 일을 농촌에서 전파하는 거, 아까 짜장면 사장님 같은 거, 농사는 농민이, 귀농인은 가공하고 유통 판매. 요게 이제 우리가 6차 산업, 농촌 관광. 부가가치 제일 높은 거는 6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1차보다 2차가 높고 2차보다 3차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이 토레도라는 이제 지역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기대소득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농촌에서 도시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이러는 것들은 도시가 기대소득이 높아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2009년도부터 이촌 향도가 2도 향촌으로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대로 농촌으로, 도시로 가는데 도시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왜 도시에서 농촌으로 갔을까요? 도시에서는 더 이상 기대소득이 없는데 농촌에서는 기대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려고 지금 여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자신과 지역이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사업 마련하고 자조적 소득,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소득을 마련하고 이게 자립적 복지로, 마을 단위의 자립적 복지로 가야지 국가도 도움되고 나도 도움되고 마을도 도움되고 그래야지 마을에서 내가 갑으로 살 수 있는 거고요. 일자리 창출하고 마을 도와주고 그러면 다 좋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귀촌 창의성과 도시 네트워크로 창의성으로 이제 도시 네트워크를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도시에서 나의 물건을 팔아주거나 우리 지역의 물건을 팔아주고 그러면은 그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5명이라고 얘기하는데 5명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명품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농촌 관광이 되든 민박이 되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명품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지 남들이 잘하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명품을 만드는 내가 명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명품을 선전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나를 작품화하고 내 블로그를 이제 운영해서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광양에 가면 청매실농원의 홍상리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명인이 된 거예요. 명인이 명품을 만드는 장소가 명소예요. 명소 이쁘게 만들고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명소에서 명인이 명품을 만드는 거를 보고 같이 체험하고 즐기면은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은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농산물을 먹어야 돼요. 이게 명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의 꽃은 술이에요. 명주가 나와야 돼. 명주가 나오면은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가면은 부가가치가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민박이나 농촌 관광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품, 명인, 명소, 명식, 명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선귀촌, 후귀농, 선취미농, 후전업농, 선임대, 후매입, 선친교, 후사업, 선교육, 후농업, 선존중, 후개선, 그러니까 지역 존중하고 이러는 거예요. 선다품종, 후선택, 선동의, 가족동의, 후귀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시고요.